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비즈니스 채널 다니엘입니다. 오늘 또 전염자는 줄었지만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자 누적 확진자의 수도 100만 28,424명, 24시간 추가된 확진자는 32,961명, 사망자는 623명이었습니다. 자, 11월 11일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골프장 호텔이 병원으로 탈바꿈이란 기사 내용입니다. 잠깐 준비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6시 퓨미치노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로마 순환선이 보이는 골프 호텔에서 스티브 원더의 음악이 방에 울려 퍼지고 밖에 있는 구급차의 불빛이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내 병원들이 집중 치료를 필요로 하는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 병실을 확보하기 위해 호텔은 병원으로 탈바꿈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명의 바이러스 전염자들을 수도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렇지만 확보한 169개의 객실로 충분할지 알 수 없고 이미 93개의 객실이 환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처음 코로나 봉쇄령이 내려졌을 때만 해도 무증상자 환자만을 수용했다면 이번에는 산소통들도 같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환자들 사이를 오가는 우주복 비슷한 하얀 가운을 걸친 의사들도 있고 손에 맥박 산소 측정기를 들고 호텔의 3층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복도에 노란색과 검정색 접착 테이프로 표시된 화살표를 따라가다 보면 최악의 상황을 겪었지만 아직도 산소 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의료진들이 치료하고 있는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열흘째 폐렴과 싸우고 있는 노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 친척들과 가족들과 소통하며 한숨을 쉬는 고통스러운 영혼들 중에 젊은이도 아주 많습니다. 로마시의 협조로 로마 호텔 협회는 이미 다른 5개의 호텔들을 지역 의료 시스템과 연계하여 환자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코로나로 인한 이탈리아인들의 외출 변화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고객들의 스마트폰을 통해 구글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일 동안 시민들의 외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치들을 보면 정부가 발표한 제한 규정들로 인해 사람들의 습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특히 공원과 식료품 가게에서의 체류 시간과 방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네치아 현의 경우 상점 쇼핑과 여가 시간은 25%, 직장으로의 출퇴근 이동은 24%,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정차장으로 이동은 마이너스 36%로 줄어들었지만 식료품이나 약국으로의 이동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공원 산책도 마이너스 19%가 줄었는데 유일하게 현저하게 증가를 보이는 것은 주거지역 이동이었습니다. 조사한 기간은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였습니다. 구글에 의하면 최근 봉쇄령이 정상적인 기간에 발생한 것과 비교하여 일반인들의 일상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베네치아와 11월 3일 법령에 의해 빨강색 위험구역으로 바뀐 밀라노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밀라노의 경우 상점 쇼핑과 여가 시간은 마이너스 68%, 식료품이나 약국으로의 이동은 24%, 공원 산책은 마이너스 41%, 직장으로의 출퇴근 이동은 마이너스 48%,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정차장으로의 이동은 마이너스 65%가 줄어들었고 유일하게 증가를 보이는 곳은 주거지역에서 26%의 증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전세계 코로나 백신들의 결승점이 멀지 않았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 화이저사의 백신 발표 이후 다른 경쟁 업체들도 발표를 준비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효과 92%의 백신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들도 이미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중요한 세계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랫동안 의료 현장에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발표한 예비 데이터에 의하면 스푸니티크 V 백신이 코로나 예방에 92%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타임즈는 가말레아 국립연구센터와 러시아 직접투자금융기금, 러시아 보건부의 합동 발표문에 의하면 백신이나 의약을 투여받은 16,000명의 자원자 중 20명만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연구기관들은 모스크바의 발표에 대해 테스트 결과 자료가 부족해서 백신의 효과가 의심된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9월 스푸니티크 V 백신은 러시아 적색구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들 중 자발적인 환자 그룹에 처음으로 투여되었고 90% 이상의 효능이 이미 검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적으로 11개의 백신이 결승선에 가까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후보자들 중 미국 바이오 제약사 모데르나도 3상 시험 중이라 했고 12월 중 백신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 22일 현재 3만 명의 참가자가 3상 임상시험에 등록했고 25,654명의 참가자가 두 번째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에게 아주 희망적입니다. 첫 번째 중간 분석은 이달 11월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 FDA는 모데르나사의 연구 참가자의 15,000명, 즉 최소한 절반 이상의 인원에 대한 결과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11월 말이나 12월 초면 백신의 응급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데르나사가 개발한 백신 mRNA-1273은 2020년 말까지 2천만 개의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데르나사는 이미 유럽에서 백신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충족해 줄 수 있는 2개의 제조 파트너가 따로 있습니다. 즉 스위스에 있는 론자 제약회사와 스페인에 있는 로비 제약회사입니다. 이런 발표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마리오 네그리 양리학 연구소의 설립자이자 양리학자인 실비오 가라티니는 이러한 소식들은 임상 연구가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화이자의 발표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 발표된 정보이기에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아직 남아있기에 과학적인 결과 보고서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2021년 봄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백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백신들이 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코로나에 걸린 애완견, 인간을 통해 전염되다란 레푸블리카 기사 내용입니다. 바리어느 비톤토 도시에서는 코로나에 걸린 4명의 가족들과 함께 살던 18개월 된 푸들도 결국 코로나에 전염되었다는 사실을 11월 5일 진단검사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파리대학의 수의과대학 정교수 니콜라 데카로는 그동안 인간을 통해 동물이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탈리아에서 밝혀진 첫 번째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그 개는 무증상이라 삶의 지장을 받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과 애완견이 모두 다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Allora buona giornata a tutti.